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적천수 천리를 강의를 합니다. 지지장이에요. 지지 제8장 천간은 띄었습니다. 네. 천간은 사람 명조도 없을 뿐더러 천간은 수없이 초보 때 지금도 유튜브로 강의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이 지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천수의 이론이 지지장에서 참 중요합니다. 격국론에서는요 이 지지장이 없어요. 네, 지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억부론에서는 이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양지가 동하면, 양의 지지가 동하면 또한 강하다. 강한 것이니 양간의 지지는 동하면서 또한 강하다라고 했죠. 석달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 재상, 재앙과 상선이 빨리 나타나고, 음지는 고요하면서 또한 전일하다. 그래서 비태, 좋고 나쁜 것이 매경련이라고 그래서 그 해가 지나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사주를 이렇게 딱 본 결과 지지도 음지도 마찬가지로 충이 일어나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원문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사례명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문입니다. 자, 생방. 생하는 것은 이신사예요. 생방은 파동, 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고의계. 예, 고지는 마땅히 어떻게? 열어서 쓰라. 열어서 쓰라. 근데 이것도 또 잘못됐어요. 이 원문이거든요. 예, 원문인데 이 원문을 분명히 철저 선생이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오늘 강의는 생방이 3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 했잖아요. 생방이 3개인가요? 2개인가요? 생방이? 그리고 고위계. 그리고 폐지. 폐지는 이게 좌우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지가 오늘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2개. 2개라고 3개라니까 오늘 폐지까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폐지는 만났을 때, 충을 만나면 자세충, 누가 이기는 걸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지는 나올 것이고요. 고지는 다음 강의 때 2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요. 첫 번째 사주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걸 지난번 강의를 끝나고 나서 했어요. 이 사례명주를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드리질 않았어요. 자, 철저 선생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인수격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강한 것 같지만 금이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 경금도 들었고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예요. 사주 자체가 이게 여기까지는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러든 저러든 이 인수격은요. 자, 인수격이 아니죠. 인수격이에요. 맞아요. 인수격인데 겁재는 투출해도 못 잡고요. 인수격인데 이렇게 지지에만 딱 이렇게 월지에만 딱 갖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 월지의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왔다 생각하고 천간으로 대운을 살피는 거예요. 네, 천간으로 대운을 살펴서 격국론에서는요. 이 신금을 깨는 대운이 들어오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 병정은 안 좋을 거예요. 네, 병정은 안 좋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격국론에서도 이걸 합격이 아니라 운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개운이나 갑을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죠. 그 이유 억부론에선 지지를 우선 보니까요. 지지운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마지막으로 용신이 반드시 이 사화에 있는데 사해충을 이루고 해서 언제 동방으로 요게 무인 요거로 보였어요. 벌써 보세요. 운을 잡을 때 동방부터 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북방이고요. 이건 서방이고요. 그래서 요 동방운에 조금 온포 따뜻한 밥을 먹었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운에는 이 상관을 제하는 바람에 재상 여기 있죠. 이 상관 간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사화고요. 간목이
희신이 되죠. 여튼 목화로 흘러줘야 돼요. 이 대운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주가 용신과 희신이 둘 다 상해서 돌아갔다. 이 경우네요.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80대에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80에 수명을 다했다라는 사주예요. 자, 보세요. 격국론에서는요, 천간을 우선 위주로 하고요, 억부론에서는 지지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자, 두 번째 사주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 사주예요. 자,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그런데 인수가요, 해월에 뿌리를 내린 인수가 이렇게 많이 투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인다예요. 인수가 닿으니까 이거는 뭐냐? 오히려 인수가 많을 때는요, 비겁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수의 기운을 설화해야 되니까요. 일단 설하는 기운, 수체니까 목도 쓴다니까요.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가 없어요, 여기요. 그래서 불용하니까 뭐예요? 화목용조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사주는 안 좋을 것이다. 왜? 수가체니까 벌써 대운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격국론으로 봤을 땐 인수가 이렇게 많이 투출했으니까 임수, 경신, 경신은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기토, 격국용신을 건드리는 무기토, 정화는 또 정임 한목을 하고요. 이때 안 좋다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요. 근데 오히려 이때 좋았다고 지금 철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억부론과 격국론의 차이는 격국론은 천간을 투출한 걸 위주로 하지만 억부론은 전체적으로 사주를 딱 봤을 때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벌써 해월이니까 화운으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 나무가 불을 봐야만이 생목이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봐야죠. 그리고 목으로 흘러야 돼요. 이 사주는요. 억부론에서도 그렇고 무게중심 체형론으로도 그렇고요. 격국론으로 보면 이거 맞지 않는다니까요. 이때 좋아야 돼요. 격을 살리는 이게 상신이거든요. 인수격에 관이 다 상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를 슬쩍 또 격국론에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격국이 너무 강해서 너무 심해서 이게 패격이 됐다라고 해요. 박격이 아니라요. 패격이 됐다는데 패격이 됐든 뭐하든 인수격은 인수격 아닙니까? 그래서 자평진전에 86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의 사주를 그대로 뽑아다 옮겨놓은 거예요. 벼슬한 사람들만요. 맞죠. 그래서 이 격국론 자평진전에 지금 칠살격을 첫 번째 했잖아요. 어제. 그 칠살격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 거만 싹 뽑아낸 거예요. 평범한 사람 건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딱 볼까요? 자, 이 사주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 사주를. 갑인일원의 생운 맹동. 첫 번째 겨울이죠. 그래서 한목은 필수로 다 용화, 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사봉 왕수, 4개의 왕한 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용신이 상했다는 거예요. 화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묘한 면이 있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없다. 토가 저정이라고 해서 이 물막을 젖자거든요. 물을 막아서 고정시킬 만한 토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불미, 마치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은 묘한 것은 어디 있냐? 인목에 있다. 인목이 아니에요. 인의 합을 해서 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목을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사화가 인의 합을 해서 사화가 건드려지질 않는다. 그리고 인의 합을 하는 바람에 인신충도 잘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절처봉생했어요. 아주 임철조 선생이 가장 잘 쓰는 사주. 위태로울 때 딱 생을 만났다. 절처봉생이라고 해요. 끊어진 처지에서 생을 만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요. 찾아 흥발지기. 이것이 바로 흥할 기운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운의 서북금지라 여기까지요. 금방이라 유 있다. 상체용 체와 용을 전부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넉넉풍상하다. 이거 자갈반 녹자잖아요. 그리고 바람풍자 서리상자
아유, 참 안타깝죠. 분친 이후 열심히는 살았는데 기회를 만났다. 사순후에, 자, 김이 되온 이후부터, 자, 이제 토도 이걸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전, 난방, 화토지지라, 조기 용신, 예, 용신을 딱 도와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기인 취재. 자, 인성을 버리고 재성을, 이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간목으로서는 화운은 뭐예요? 예, 식상운이죠. 그러나 기인 취재라는 거는 곧 뭐냐면 공부를 버리고 돈으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학문을 버리고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제발 수만이라. 그리고 그런데다 취첩, 이거 첩은요 안 돼요. 만화가 있는데 이게 첩으로 든 거예요. 세컨드를. 근데 만화가 죽고 또 오던 건 처예요. 그냥 처. 이게 첩이에요, 이거는요. 예. 또 글자 뜻이 뭐예요? 서서 기다리잖아요. 여자가 딱 서서 기다리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있죠. 사람인 변에 이자를 쓰잖아요. 이거는 접이에요. 접대부 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려서 만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접대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도 안 좋은 뜻이죠. 예, 서서 기다리니까요. 예, 그래서 연생사자, 아들을 넷을 대성났다. 유시관지, 이런 인해서 딱 보면 인수작용해서, 인수가 딱 작용하고 있잖아요. 동재, 재성을 만나면 유화불소, 화가 됨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취재, 불용취재, 재성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수가 너무 많을 때는 재성을 쓰지 못한다. 저 토예요. 토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김이 되면서부터 풀렸다는 거 보면 재성도 좋고 식상도 좋다. 발복, 최대라라고 해서 재성을 취하지 않으면 발복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식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식상을, 용신을요. 예.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9번은 제가 배드리질 않았죠. 프로그램에서. 그럼 제가 논평을 하고 프로그램 10번부터 배드릴게요. 이 명조 역시 지지로 사생지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번도 하나 또 있어요. 그러나 철저님의 명조풀이와 같이 앞에 사주와 이 사주의 지지의 구조가 사뭇 다른 느낌이 든다. 각각의 지지가 상충하는 것을 월지와 일지가 합을 하고 화목을 하고 이르며 충이 해소돼서 일간의 뿌리가 건강한 상태로 변한 명조다. 일간을 중심으로 형세를 살펴보니 수세가 왕함으로 이를 막아줄 토를 찾았으나 없으므로 2차 용신이 화를 찾으니 연지의 사화가 용신이 되면서 대운을 기다린다. 초년 때는 왕한 수운을 수기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기신대운이었으나 중년 미대운부터 화토대운을 맞이하여 인상이 왕한 식상의 도움을 받은 재성이 살아나 재극인을 함으로 인성을 포기하고 재성을 취하여 발지한 명조다. 자, 프로그램에서 그래요. 최근에서 수가 5.0이에요. 그래서 수체 화토 용조의 토행이 부재불용해서 수체 화목으로 가요. 근데 이 사주는 모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화운에 발복을 했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사례명조가 10번인가요? 아까 9번을 배드린다고 하다가 또 깜빡했네. 아예 10번으로 넘어가죠. 네, 좋죠. 여기까지는 어려웠죠. 지금 술대원에 들어와 있네. 어리네요. 9살.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이 친구는요. 기토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미사 이렇게 해서 병원까지 괜찮을 겁니다. 병원도 좀 안 좋습니다. 저 임수가 가로막고 있어서요. 병원도 안 좋고요. 정사 되면 이 정화가 또 임수를 딱 막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네요. 저 인성이 어떡한 이 사주는 병이 돼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요 공부 안 합니다. 이 사주. 예, 그래서 기인 취재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성이 많아서, 저 인수격으로 인성이 많아서 공부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성 많다고 해서 사주 공부 잘한다는 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인성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간간히. 예, 그러면서
사주가 인성이 있으면서 인성을 도와주는, 조금 있으면서 인성을 도와주는 운으로 딱 그러면요, 애가 공부를 잘하죠. 근데 저렇게 넘치면요, 오히려 저 병되는 거예요, 인수가요. 저 병되지 않습니까? 재성도 들어오면 인수하고 재성하고 싸우려고 그러고요. 상관이 들어오면 인수가 또 눌러주려고 그러고요. 아주 안타까운 사주인데, 그래서 대운이 이렇게 받쳐줘서 잘 된 사주죠. 자, 다음은 아마 이제 지금 사주가 이제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좌우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원문대로 생방, 파동, 상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동하는 걸 두려워한다. 고의계, 원문에서 고의계가 있어요. 그럼 고는 진술충묘월이에요. 그게 마땅히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마 다음번 강의 때 진술충묘월에 태어난 사주 2개를 보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에 공부해놨던 거라 다시 복수삼아 다음번에 들여다볼 건데, 천만에다 고의계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거 폐지죠, 폐지. 좌우묘요. 자세 추하라. 자세히 들여다봐라. 무엇이 강한가를. 무엇이 강한가를 봐야 된다. 자, 보세요. 좌우묘유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지진이 일어나죠. 묘유충에 좌우충에. 안정감이 절대 없죠. 이 사주는요, 6월에 태어난 무토일주나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에서 이 관성을 써야 돼요. 원래는 상관격에 관성을 아주 잘 쓰게 돼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하지만 화토상관도 관성을 봐야 된다. 근데 관성을 꺼린다고 했어요, 사실은요. 화토상관은 관성을 꺼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관성을 써야 될 사주죠. 관성을 쓰는데 묘도 깨지고요, 오화도 좌우충을 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사주라고 차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면난신이라 내 뜻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사주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고 해석할게요. 자, 상관용인이다. 상관을 써서 상관격의 인성을 쓰는 사주다. 이거 격국론에서는 아주 상관용인 하지 않습니까? 희신은 즉시 관성에 있다. 어디에 관성이? 아이고, 이런저런. 제가 관성. 상관용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희신은 관성이다. 요 묘목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묘목에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끓인다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해서 토금상관, 이거 토금상관이죠. 상관은 관성을 끓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묘유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 인수가 무생조지신 묘유충을 하는 바람에 이 인성에 도움을 받질 않아요. 또 좌우충을 했죠. 자, 보세요. 좌우충을 해요. 전부 강한 것이 충하는 거예요. 자, 목은 금에 당하고 화는 수에 당하니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정인 인수를 도와줄 만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득이 사령, 지 마음대로 지금 날뛰는 거예요. 이걸 관성으로 눌러줘야 되는, 인수로 딱 상관을 눌러줘야 되는데 못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는 금왕수생. 맞아요. 금이 왕에서 수를 행하니 목화충을 해서 이미 극한 것이 이미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목과 화를 중요시 하는데 금수가 왕에서 화도 꺼지고 나무도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천간으로 토화는 허탈하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독서미수 글 공부를 했으나 이거 미수 이럴 수가 없었다. 농력경인 또 그래도 경영 장사를 한답시고 뭘 하는데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러나 수는 그래도 불투간 천간으로 투출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정화를 꺼트리질 않아서 위인이 정관이란다. 인수를 꺼트리지 않아서요. 재성이 인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이 문체 풍류. 그래도 저 정인을 쓰기 때문에 문체가 풍류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통했다. 서법에 아주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념 더욱 겸하게
중운에 천간으로 금수운이 흐르니 요거 천간에 요거 그래도 이거 괜찮아요. 근데 금수운으로 흐르고 있네요. 수금운으로. 예, 그래서 미면 유진안신이라 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뜻을 피는데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관폐인이면 반가운 것은 제 목화다. 목화가 좋은데 끓이는 건 금수를 보는 것을 끓인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 선생님께서 지금 폐지까지 지금 하셨어요. 나머지 두 개는 다음 강의 때 고지를 할 것이죠. 고지를. 자, 청주자인 철저님이 처음으로 격국론을 이용하여 간명한 부분이다. 격국론에 의하면 상관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상관은 비록 길씨는 아니나 실제로 빼어난 기운이 되기 때문에 문인과 학사가 상관격 내에서 많이 얻고 있다라고 해서 각종 55번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55번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서 나온 것이뇨 하면 여기 있어요. 예. 자평진전에서 나온 겁니다. 예. 고 하였듯이 오늘날에도 인정하는 명약설이에요. 예. 그러나 증주자의 의도는 격으로서의 구성 자체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명조는 이름뿐인 상관폐인으로 혹격이지만 그 격을 깨트리는 인자 뭐예요? 금수가 강하다. 금수가 강해요. 목화 상관격에 목화 용시를 써야 되는데 금수가 사주에도 많고 대운이 금수로 흐르니까 안 된다. 격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주위에 포진되어 파격이 된 사례를 든 것이다. 이 명조의 지지는 좌우충과 묘충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상태다. 근데 건용 황제는 충을 서로 그렇게 해도 대운이 잘 흘러주는 거예요. 목화 대운으로 흐르니까 돼요. 예, 그건 또 양인격이거든요.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 그냥 목화 대운으로 흐르면 아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취지충이 됐는데도 건용 황제는 목화 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딱 제대로 잡았는데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예. 금수는 아주 꺼리죠. 예. 아무튼 업부용신론을 봐도 7월의 무토가 신약하여 인성을 용시로 정하고 관성을 시시로 한다. 그런 후에 대안을 살펴보면 삼수는인 갑오대원이 가장 좋았을 것이고 육수는인 임진대원의 고전을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리화목하고 그나마 천간에 힘없이 있는 정화용신을 합하여 기반을 하고 지지로는 자진수국을 이루어 오화인성을 사정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행처럼 금이 4.6이에요. 그럼 금이면 화목으로 가면 되죠. 그러나 아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지는 좌우충과 묘충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 미면 유진안신이라 뜻이 있으나 그 펼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야.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격국으로는 상관격입니다. 격으로선 상관폐인이 돼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격으로서는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격국론으로서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든 이건 성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대운을 봤을 때 이 사주는 성격에서 폐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격도 잡아놓고 용신으로 흘러이죠. 상신으로 흘러이죠. 그 신을 도와주는 상신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좋긴 해요. 사오, 갑오 이렇게 해서 갑을 해서 좋긴 한데 임진대운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기축대운이 되면 끝나고요. 물론 저 정화가 들어와서 이 정임한목할 때가 가장 안전했을 거예요. 자진수국을 이루고 해서 이때 아마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겁니다. 만약 살았다 하면 이 대운에 조금 피겠죠. 피긴 피는데 상관격에 정인을 쓰고 폐인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격국론에서 얘기했듯이 문인 학사가 상관격에서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런 사주 따보면 뭐라 그러냐, 당신 뭐 똑똑하다, 상관격이라 그러면서 인성 쓴다. 그럼 당신 어디 가서 글로써 뭘 풀어먹거나 또 이도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평론가나 이런 걸 하는 평론가가 제일 좋아요. 상관폐인격에서는요.
근데 이분은 글공부가 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풍채가 좋고요. 풍류에 능하고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 사주는 인진대운이 되면 아주 크게 한번 요즘으로 얘기하면 암이나 뭘로서 아주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고 나면 뭐 이제 임계대운이 경신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그럼 묘인 이게 되면 이제 묘유충이 되네요 이때. 그래서 또 이제 안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주는 이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을 겁니다. 뭐 갑오대운이 최고 좋았겠네요. 갑오대운이 제일 좋았고요. 글 공부는 한 사람이죠. 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지지 두 번째 장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